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성장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리튬 가격에 의해서 훼손된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그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예시를 들자면 라면 회사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그럼 가격 올릴 수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어. 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아, 네.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네, 셀프 소개. 네. 그러면 요즘 주식 시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있으신가요? 요즘 주식 시장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이 오면서 전체적인 지수도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대외적인 상황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부채 그 한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부채 한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미국은 사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안 찍어낸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는 아마 넘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 인상 문제도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다시 상승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번 더 여기서 네네. 예를 들면 뭐 은행 위기가 다시 발발한다거나 네네. 시스템 위기 네. 예측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이 와서 철렁하는 그런 것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파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 은행에 대한 파산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 뭐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자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밀어줘서 막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됐던 뭐 CS나 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뒤로 이제 잔잔바리들,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파산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 부채 한도 협상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든지 해결은 되는데 네네. 이걸로 인해서 증시가 한 번 더 출렁거릴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잠깐은 출렁거릴 수 있죠. 왜냐면 이거를 단박에 우리 해결할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항상 연준에서도 발표가 되기 전까지 항상 그런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가 딱 됐을 때는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겠죠. 부채 한도도 마찬가지로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출렁임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부채 한도를 어차피 높일 거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에 회자되는 말이 뭐 세린메이라고 해서 네. 5월에는 다 팔고 떠나라. 네.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죠. 과거부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 5월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거는 맞습니다. 2차 전지주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계속 조정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부채 한도 문제가 아직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 조정은 올 수는 있죠. 근데 5월이 조정이라고 해서 뭐 다 팔고 뭐 현금화한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자기 선에서 뭐 뭐 익절하실 거는 익절하시고 뭐 손절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오님께서 이렇게 출연하실 때마다 네네. 월 적립식 투자를 가장 기본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조정기일 때는 저는 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지분을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오님께서 좋게 보시는 그 투자를 조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좋게 보시는 게 2차 전지주였잖아요. 네네네. 2차 전지주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한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라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세요? 네네. 지금 2차 전지주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요. 특히 증권사에서 공매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관련주에서는 희한하게
이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터를 잘 안 쓰거든요. 어. 중립 정도만 해도 이건 매도해야 된다는 뜻인데 매도 리포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그런 매도 방향을 증권사에서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2차 전지가 핫했던 거고요. 과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이 조정이 저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혀 뭐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죠. 아 그렇군요. 그 네온님께서 IMF 이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셀 리포트를 많이 못 보셨어요? 많이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도 리포터가 나오는 경우에는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중립 정도만 돼도 요거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증권사에서 매도해야 될 만한 타이밍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낼 정도면 상당히 위기의식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여타 섹터에 비해서 그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공매도를 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기가 거치면 적정한 타이밍에 다시 이제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증권 기관이나 뭐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가격을 낮춰놓고. 네, 가격을 낮춰놓고 본인들이 이제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관들도 좋게는 본다는 거네요. 기관들도 아무래도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도 다 재무제표 분석하고 다 회사 다니면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걸 분명히 확인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 네오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게 대표적으로 그 포스코 퓨처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에코프로 네네네. 보니까 한 20-30% 내일 네네. 조정을 받고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실 때 네. 아까 그 매출 성장은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가 네네. 그래서 기회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급작스럽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최고가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관련주들은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어느 정도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정이 더 온다면 여기서 뭐 한 20% 정도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어차피 다시 오르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 또 오를 거기 때문에 네네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 투자로 계속 지분을 늘려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단기 좀 투자하시는 분들 네네. 뷰를 좀 네네. 말씀드려 보면 그분들은 지금 이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네네.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갈 자리는 아니게 됐겠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땐 에코프로는 사실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조정이 올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이 좀 괜찮아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뭐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뭐 조정 올 때마다 더 사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매출을 한 1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조.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 5조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5조, 6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0조면은 사실 2배 정도 매출 성장률이 생긴 거고요. 10조의 매출에 뭐 영업이익 한 1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순이익은 뭐 한 7천억, 8천억 정도 나올 텐데 지금 CATL, 중국의 CATL이나 비아디 같은 경우가 퍼가 한 30에서 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이번 연도에 순이익을 뭐 7천억, 8천억 정도 냈다. 그럼 퍼 10만 해도 시총은 7, 8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CATL처럼 30배나 40배 정도 수준을 해주면
73, 21, 74, 28, 21조에서 28조 사이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조 정도 될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이 적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계속 뭐 2배 정도 가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조정은 있을지언정 끝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 PER로 따졌을 때 네네.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번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연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지금 가격보다는 낮아져야겠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3년치가 이미 주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소재나 뭐 배터리 업체들은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요. 주문이 들어와야 그거에 대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이제 확실하게 생산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3년치가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 퍼 적용하는 게 굉장히 더 깔끔해지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한 2배 정도씩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퍼는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네, 계속 떨어지고 내년엔 15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와, 네. 그렇구나. 그럼 진짜 싸네요. 그렇게 보이죠. 네, 제 눈에는. 네. 왜냐면 매출이 뭐 포스코 퓨처에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30조,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 뭐 40조,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계산을 했을 때 보통 1년에 뭐 4만 톤, 뭐 3만 톤,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수주를 이제 받게 된다면은 그 성장성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확보한 수주량만 봤을 때만 해도 성장률이 2배 정도씩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보통 그 배터리 투자할 때 네네. 지금 조금 물리더라도 3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별로 비싸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만약 30인데 다음에 2배 하면 15고 그다음에 7.5가 되는 거잖아요. 뭐 엄청 싼 건데. 네,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는 내려갈 거고요. 가치적인 측면은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7.5지만 그때 또 밸류에이션으로 또 30배 막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엄청 높은 가격이 되니까 지금 사야겠네요, 진짜. 네, 다만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그 리튬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소재 업체 아니면 뭐 배터리 셀 업체도 리튬 가격에 많이 이제 마진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그래프가 탄산 리튬 가격 그래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탄산 리튬 가격하고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탄산 리튬을 또 정제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수산화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 9월, 10월까지 거의 꼭지를 찍었죠.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3, 4월에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에코프로비엠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작년 9월까지 마진율이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4분기, 1분기에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탄산리튬 가격 때문에 그럽니다.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산리튬 가격을 1월에 샀는데 지금 보시면 1월 가격은 바닥이잖아요. 근데 뭐 6월, 7월 뭐 이렇게 점점 갈수록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두면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수산화 리튬을 사뒀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성에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내 비싼 가격에 사뒀는데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아무래도 마진율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일 때 기업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 상승률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게 이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탄산리튬이 중국에 이제 재고가 많이 있다가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없애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좀 덜 팔리면서 탄산리튬 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기에 온 거고요. 이렇게 상승이 되기 시작하면 또 꾸준하게 상승이 될 확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셀 업체들의 이제 이익률이 조금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면 2023년 1분기 때 네네. 실적은 네. 이게 거의 4분기, 2022년 4분기 때에 탄산리튬의 가격이 반영된 건가요? 아, 이번 1분기 실적이요? 아, 네, 그렇죠. 이번 1분기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영향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4분기부터 네네네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2차 전지 그 관련주들 실적 발표를 보면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죠. 예, 뭐 성장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성장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리튬 가격에 의해서 훼손된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그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은 네네. 그 저희가 좋아하는 그 2차 전지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네네. 시작해서 에코프로, 뭐 포스코 네네. 피처, 에코프로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 다 영향을 미치죠.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네. 이것도 좋다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쉽게 예시를 들자면 라면 회사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을 올릴 수 네, 있어. 그럼 가격 올릴 수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